안녕 여러분, 수학2의 신 민재쌤이 또다시 돌아왔어. 이번엔 서술형 특강이야. 간단하지만 완벽한 서술형의 모든 것을 쌤이 보여주도록 할게. 자, 빤! 아마 시험 때 이런 엄청나게 살벌한 이미지들을 만나게 될 거야. 처음 시작 때. 빨리 지나가는데 봤어?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형 답안지는 길기 때문에 서술형 답안지를 따로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아.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은 볼펜으로 적으래. 사실 볼펜으로 잘 안 풀잖아, 마치 수학 문제 풀 때. 근데 샤프나 연필로 썼을 때 뭐 꼭 안 된다기보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쌤이 그런 경우를 봤거든, 안타깝게. 막 샤프로 적었는데 지워진 거야, 걷어지면서. 그래서 감점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마 청색이나 검정색 볼펜으로 쓰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 문제 풀이 과정을 적지 않으면 0점이래. 사실 찍어서 맞출 수도 있잖아, 답을. 그런데 그렇게 맞춰도 정답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학교들도 있어,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 사실 이 말은 쌤이 되게 뼈 아픈데 쌤이 되게 악필이거든, 사실. 깨끗하게 적으래. 평소에 그냥 적어도 오래 걸리는데 깨끗하게 한 땀 한 땀 한 장씩 적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열에 8명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제자들이 시간이 부족하다야. 근데 시간을 한없이 또 줄 수 없는 것이 이 학교 내신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적게 적고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뭐 요령을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알려주도록 할게. 기대가 되지? 자, 쌤이 서술형 평가라는 게 뭔지 알려주도록 할게. 실제로 서술형 평가라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수행 평가랑 시험에서 보는 서논술형 문제를 모두 합친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퍼센트가 전체 점수에서 50%를 넘어야 돼. 이거 바뀐 거야. 작년에는 45%였는데 올해 50% 이상 그렇게 출제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반드시 학교에선 따라야 돼. 그런데 일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40%까지만 반영하는 지역도 있더라고. 그건 학교별로 좀 다르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비율로 서수행평가랑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내시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로 되게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수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학교들도 있냐면 중간에 퀴즈 형태로, 쌤 뭐 퀴즈라고 하니까 되게 막 논센스 퀴즈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수학에서 퀴즈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쪽지 시험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시험의 형태로 수행평가를 보는 학교들도 있더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지향하는 것들이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학교들은 수행평가로 태도나 혹은 수업 때 발표하는 것들을 넣고 나머지에서 50%를 맞추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서술형 문제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혹시 혹은 단답형도 서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단답형은 그냥 객관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풀이 과정을 적는 형태만 서술형 문제라고 말을 할 수 있어. 그럼 쌤이 어떻게 했을까? 서술형 형태를 다 보기 위해서 참 많은 학교들을 봤거든, 쌤이. 그 형태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고. 옛날에 단답형처럼 물어봤던 형태의 문제인데 서술형으로 출제를 한 거야. 너무 많은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면 안 되니까 쉬운 문제도 이렇게 출제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런 문제는 간결하지만 우리가 시가의 형태를 살려서 문제를 적는 것이 중요해. 두 번째는 어떤 형태냐면 참 베이직한 모양인 거지. 가장 기본적인 모양.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술형 문항이라고 낼 수 있는 부분들의 개념을 써서 내는 것들이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의를 이용한 거야. 사실 이게 진짜 어렵거든. 사실 증명하는 문제들을 우리 제자들이 정말 힘들어해. 근데 이런 증명하는 문제들을 가끔씩 내는 학교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정리를 해줄게. 네 번째는 큰 문제를 그냥 생으로 다 물어보면 너무 힘들잖아, 맞지? 그러니까 부분 단계를 쪼개어서 작은 문제로 구분해 놓은 학교들도 있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내가 단계별로 잘 적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정리한 사람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겠지, 맞지?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활용 문제야. 보통 그래프를 주거나 아니면 도형 문제를 끼워 넣는 경우지. 그래프나 도형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의외로 더 쉬운 형태도 많고 그래프나 도형 문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마지막으로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면 보통 등급을 구분짓기 위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양념이라 불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건들을 쓰는 문제거나 혹은 굉장히 특이한 함수를 가져오는 거야. 절대값이 붙어 있거나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가끔씩 가우스 함수를 가져와서 내는 학교들도 있더라고. 하지만 가우스 함수는 정말 선생님이 학교에서 언급하지 않으셨다면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 절대. 알겠지? 자, 이런 문제들을 쌤이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믿어도 좋아. 쌤이 서울 시내 25개 고등학교를 모두 분석을 해봤어. 모두는 아니지. 특정하게 뽑아보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겹치더라고. 그 학교 문제를 믿을 수 있는 문제들로 비교 분석해봤어. EBS에서 가장 믿을 수 있다는 올림포스랑 올림포스 고난이도에 나오는 문제들이랑 비교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우리 제자들이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들만 선별해서 엄선해서 담아놨어. 자, 강좌 진행은 이렇게 해나갈 거야. 일단 쌤이 먼저 문제를 다 올려줬지. 그 문제를 반드시 풀고 들어야 돼. 문제를 풀지 않고 들으면 도대체 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 그런 문제들은 쌤이 유형별로, 개념의 형태별로 컨셉화 시켜놨어. 그래서 이 강좌는 막 개념을 설명해주는 것들은 없어. 왜냐면 서술형 문제까지 풀려면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학교 시험 문제 특강을 반드시 듣고 학교 시험 특강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이 서술형 강좌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 단어를 맞춰가면서. 알겠지? 그 다음에 서술형 하는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글쓰기는 일반적인 국어나 뭐 사회에서 쓰는 그런 글쓰기랑 조금 달라.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잖아. 그래서 우리 제자들 중에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면 어디까지 글을 쓸 것인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 그런 것들을 쌤이 명확하게 짚어줄게. 수학에서는 수식을 적는 것만으로 많은 얘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런데 수식을 적고 그 외에 서술들을 더하다 보면 시간 내에 풀기가 참 힘들거든. 내신 문제는 정말 시험 시간이 50분 주어진다면 그 50분에 거의 맞추어서 끝까지 풀어내도록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서술할 때 삐끗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놓쳐서 쉬운 문제도 놓치는 경우가 많게 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맞지? 그래서 쌤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 세 번째는 마지막에 쌤이 그 강의를 끝내면서 그 강의에서 핵심이 될 만한 꿀팁들을 정리를 해놨어. 나만 알고 싶은 출제자의 비밀 노트인 거야. 근데 그것들을 보고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어, 강의를. 그런 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학교의 교과서나 아니면 학교에 사용하는 부교재를 바탕으로 쌤이 알려주는 포인트에 맞추어서 문제를 한번 내봐. 숫자를 조금 변형하는 것도 좋고 쌤이 알려주는 문항을 약간씩 변형하는 것도 좋아. 그렇게 우리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출제를 하실까라는 출제자의 마인드로 문제를 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점검을 하다 보면 더 완벽한 형태의 서술형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거야. 이 서술형 문제가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 그런데 그래서 강의도 조금 어려운 내용도 많고 막 서술을 하다 보면 저렇게까지 풀어야 되나? 내가 답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답만 구하면 돼 아니라는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써내려가는 과정이 수학 공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개념 공부를 하는 거라고 쌤이 단기 특강 때부터 많이 얘기했지. 제자들 들어봐. 조금은 힘들지만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행복해지는 그런 수학을 쌤이 만들어줄게. 반드시. 간단하지만 완벽한 서술을 쌤이 함께 해줄게. 자, 그럼 1강에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자. 알겠지? 자, 1강에서 봐. 안녕.